줍니다. 예. 네. 그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등록은 안 해놨으니까 다른 분들 다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이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사회 활동을 하실 때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99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때 참여연대를 시작으로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소송을 이제 제기하셨는데, 가령 이동통신, 전화, 전파 그 사용료 폐지라든가, 또는 그 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소송을 이제 주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공익소송센터라고 해서 포드 재단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미국 전역에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시민들의 이렇게 아프고 가려운 곳을 이렇게 소송으로 제기해서 해결을 하면, 물론 그 결과로서도 시민들의 권익이 증진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그 전파 사용료라는 게, 아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파 사용료를 왜 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조사해 보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6년 만에 저희들이 이겨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에 연간 13,000원씩 냈어요. 네. 그게 이제 안 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옛날 이제 이 지하철이 이렇게 운행되다가 맨날 늦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고 방송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막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10만 원씩 소송을 해가지고요, 만 원씩 그때 받았던가. 물론 액수는 적지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일종의 채무 그 약속이잖아요. 네.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제 알리고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죠. 그런데 혹시 변호사님,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 네. 그래서 따르는 고통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늘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서요, 농부가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농부셨으니까 이렇게 밭을 갈면 이제 썰매질을 할 때 저희들이 뒤에 올라탑니다. 네. 그 쟁기나 썰매 위에. 왜냐하면 그래갖고 이제 조금 더 깊이 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막 돌이 있다든지 밭에 그러면 가다가 덜컹 하잖아요. 네. 예컨대 이런 느낌, 황무지를 가는 그런 느낌, 네. 이런 걸 갖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해도 안 된다라든지, 또는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정부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든 게 많죠, 장애물이. 그렇지만 저는 남이 잘 된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안 된다고 할 때 이건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개구리 체질인지는 잘 몰라도. 제가 아름다운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헛 물건을 누가 사가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망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좀 전에 그 황무지를 갈 때 돌에 걸리는 느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돌에 걸릴 때 덜컹하면서 뒤에 탔던 아이들이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아픔, 혹시 경험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실적으로 없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괜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시고, 예.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제대로 월급 못 받고 정말 잠 못 자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칭찬은커녕 막 어떤 사람이 그런 곡해를 해서 예. 비난을 하거나 그럴 때 사실 나도 잘 먹고 잘 살러 가야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초창기 그 운동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정말 몇몇 그 보수 언론에서 그 운동을 매도하는 그 기사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서 드렸던 질문이었는데요. 마음이 많이 좀 상하셨을 것도 같아서. 옛날 일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죠.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 대신에 그런 음해라 그럴까? 비난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거 초월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한테 시민운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요. 제 삶이 됐죠. 자기한테 맞고 예.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민운동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또 뭐 사실 저희들이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또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 이런 좋은 지식인들과 또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미있고요. 네. 또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에서 또 그런 걸 하면 오래지 않아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보람이 있죠. 그러셨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직자를 한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뭐 그 검사를 통해서 사회를 바로 잡는 일에 또 기여를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더 큰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사회의 그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 특히 2002년에 세우셨던 아름다운 재단을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뭐 이 재단의 설립 배경이랄까 그 취지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뭐 재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2000년에 미국을 가서 이런 여러 재단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단에는 또 그 동네에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거 내가 살던 집을 우리 동네에 정말 이렇게 학교 대학을 충분히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든지 뭐 이런 또 기금들이 막 쌓여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사회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게 됐는데 아름다운 재단의 특색이 그 모금을 하는데 우선 1%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를 가진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미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 46,000명이 매달 자기 월급이라든지 자기 가진 것에 1%를 기부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색은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한 돈을 자기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요. 세상에 좋은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단체들